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살이 된 임금자라고 합니다. 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마음이 조금 덜 쓸쓸합니다. 특별히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니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이렇게 천천히 지난 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지더군요.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바빴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먼저 떠올랐고 밤이 되면 또 내일을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쉬는 건 나중에, 생각하는 건 나중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더 나중에 해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제겐 어릴 적부터 저보다 10살쯤 많은 큰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니라고 불렀지만 제게는 거의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너무 일찍, 너무 갑작스럽게요. 엄마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지도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라는 말은 제겐 늘 조금 비어있는 단어였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이 바로 그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도 저희를 돌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도 한창 자기 인생을 고민하고 꿈을 꾸어야 할 나이였을 텐데 그런 여유는 언니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저희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옷을 챙겨주고 머리를 빗겨주던 사람이 언니였습니다. 제가 아파서 밤새 열이 오를 때도 언니는 제 옆을 떠나지 않고 물수건을 갈아주며 새벽을 지새웠습니다. 언니는 공부를 하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책을 펴놓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보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지요. 힘들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티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언니의 성격인 줄만 알았습니다. 집에 돈이 필요할 때도 언니가 먼저 나섰습니다. 어린 동생들이 굶지 않게 하려고,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지 않게 하려고 언니는 늘 자기 몫을 뒤로 밀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고,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고 늘 다음해로 미뤘던 사람이었습니다. 언니가 벌어온 돈으로 집안 살림이 이어졌고 그 덕분에 저희는 큰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언니가 있으니 집이 돌아가는구나. 언니가 해결해주니까 괜찮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야 알겠습니다. 언니가 없었다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을요. 언니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나서야 형부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을 가족을 위해 보내고 자기 인생은 늘 뒤로 밀어두었던 언니였기에 그 결혼이 저는 참 다행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언니의 삶은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빌딩도 마련했고 주변에서는 다들 부러워할 만큼 안정되고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힘겹게 살아온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듯 언니의 얼굴에는 여유가 생겼고 말투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한의사가 되었고 그 집안은 밖에서 보기에는 말 그대로 복이 많은 집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그동안 애쓴 만큼 이제는 이런 평안이 찾아와도 되겠구나 하고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언니 집에 가면 집안에 흐르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안정된 느낌.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모든 게 잘 굴러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언니네 집에 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갈 때마다 늘 두둑한 용돈을 받아왔고 아이들은 그 돈보다도
언니의 웃는 얼굴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해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반갑게 맞아주고 밥 한 끼 따뜻하게 차려주는 그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니는 여전히 누군가를 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저희 가족 모두의 중심이었고 정신적인 기둥이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안에서 엄마처럼 묵묵히 버텨주던 사람. 무슨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언니에게 연락하게 되고 언니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이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게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 한켠에서 당연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언니가 몇 해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어딘가 어긋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방금 했던 말을 다시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러다 어느 날 언니가 제 얼굴을 보며 잠시 멈칫하더니 누구시냐고 묻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고 가슴 안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차분했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그 말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겠더군요. 언니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잠시 헷갈렸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언니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싶었습니다. 속으로는 계속 말해보았습니다.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곧 괜찮아질 거다 하고요. 하지만 언니 집을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없이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가슴이 허전한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키워주고 지켜주고 삶의 중심이 되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제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 서글픔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괜히 더 피곤해졌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설명을 하자니 눈물이 날 것 같고 말을 아끼자니 혼자만 더 쌓아두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저는 요즘도 자주 생각합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사다 드릴까? 꽃 한 송이를 건네볼까? 아니면 그냥 더 자주 찾아뵙는 게 나을까 하고요. 좋은 말을 건네보고 싶어 입을 열었다가도 그 말이 언니에게 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입을 다물게 됩니다. 손을 꼭 잡고 언니, 고마워요 하고 말해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더 꼭 잡아줬을 언니인데 이제는 그 눈길이 제 얼굴을 지나 다른 곳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면 제 손만 허공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잡고는 있지만 닿아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형부도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한 집안에 그것도 부부가 같은 병을 안고 살아가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길게 나왔습니다. 치매에 걸린 형부가 또 치매에 걸린 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듯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인생이라는 게 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꼭 평온한 노년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언니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고 말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가끔은 하루 종일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언니라는 사람이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립니다. 하루하루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꺼져가는 불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언니를 바라보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더 힘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웃게 만들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곁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말고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조카들을 만나면 저는 늘 좋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언니를 생각해서라도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자고,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해 보자고 말합니다. 혹시나 제 말 한마디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워서 조용히 마음만 전하려 했습니다. 조카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직장 일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 또한 마음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병수발이라는 것이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한 욕심을 내지 않으려 애쓰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언니를 생각하면 자꾸만 말이 많아지려 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언니의 며느리들이 언니의 마지막 시간을 곁에서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면 그 모습이 유난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젊은 사람들에겐 이 시간이 너무 낯설고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든 노년을 마주하는 일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저는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이 있고 직장과 아이들, 하루하루 버텨야 할 현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의 방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질 때면 마음 한쪽이 시려웁니다.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에, 가장 오래 기억될 시간에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저 누군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고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자주 언니를 떠올리고 더 오래 언니의 안부를 묻습니다. 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비록 언니가 그 사실을 또렷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온기만은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로부터 몇 해의 시간이 지나면 저도 언젠가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겠지요. 요즘은 그 생각이 예전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엄마와 함께 언니를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기억을 잃지 않고 아프지 않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지 않을까 하고요. 그때는 꼭 언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말들을 천천히 빠짐없이 전하고 싶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웠어. 아무 말 없이 버텨줘서, 나 대신 어른이 되어줘서, 내 인생을 지켜줘서 고마웠어. 그 말 한마디를 늦지 않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을 해도 언니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더 아픕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끄덕이거나 제 말을 되받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언니의 손을 잡고 그 말을 합니다. 손의 온기는 아직 남아있고 그 온기만으로도 제 마음은 조금은 놓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제 마음이 닿아 언니의 하루가 조금 덜 외로워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사람의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마음에 남은 감정은 어딘가에 오래 머문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언니가 제 이름을 잊어도 언니의 삶 어딘가에 제가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 기억이 따뜻한 결로 남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별은 조금 덜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같은 말을 같은 목소리로 조용히 건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조금 더 환해진 느낌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마음까지 얼어붙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부디 건강하시고 올겨울은 너무 춥지 않게, 너무 외롭지 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속도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고 남들만큼 해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면, 숨을 고르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낸 하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지난날이 떠오르신다면 그 기억을 애써 밀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쁘든 아프든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조용히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여러분 모두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